뭐 야구는 저는 어떤 훈련을 많이 하면 디펜스 훈련을 많이 해요. 디펜스 훈련 중에서도 감각 운동, 그 축구할 때 리프팅 하는 것처럼 그 핸들링 하는 것, 그다음 캐치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 프로그래머해서 이제 그런 것들 거의 한 2년 3년 동안 계속 한다 보면 돼요. 그거를. 이 리틀 선수들에게는 그 어떤 방대한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아주 핵이 되는 거, 캐치볼을 어떻게 잡는가, 어떤 방법으로 잡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송구를 해야 되고 또 그라운드볼 같은 어떤 방법으로 핸들링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몇 개만 갖고 계속 반복해요. 이런 것들을 특히 실내 운동할 때 겨울 훈련 때는 아예 이제 밖에서는 팀 전술이랑 뭐 이렇게 하지만 실내 운동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공을 이제 바운드 이제 백핸드 잡고 포핸드 잡고 정면 잡고 다양한 그 공 상황에 따라 바운드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 스텝을 그냥 우리 야구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되시잖아요. 공 빵 하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요. 워낙 볼 빠른 데가 어떻게 들어가. 근데 안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공 금낸다고 막 혼나고 맞고 했잖아요. 지금은 내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잡잖아요. 전진도 해야 되고 기다리는 것도 해야 되고 백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어떤 기본을 특히 디펜스에서는 뭐 캐치볼에 대한 감각적인 운동을 계속해서 리틀에서 많이 해주고요. 뭐 타격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 대신 저는 뭐 어퍼 스윙, 다운 스윙, 레벨 스윙 다 가르쳐요. 이제 해보다 보니까 수도권에 덩치 큰 볼 빠른 애들 오면 얘네들이 어퍼 스윙이 안 돼. 못 따라가. 그러면 그때 세 가지 운동을 다 시켜요. 다운도 가르치고 어퍼도 가르치고 레벨 다 가르쳐요. 그랬다가 투수의 유형에 따라 스타일에 따라 그때 제가 이제 야 땡겨쳐 밀어쳐 보통 야구하면 땡겨치는 소리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땡겨치라 그래요. 왜냐하면 밀어치면 밀려요. 백끝이 늦게 나와서. 그래서 이건 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각인데 밀리니까 지금 타석에서 뭐 인아웃을 강조하지만 인아웃 강조하는 순간 백끝이 안 나오는데 이게 공을 칠 수가 없거든. 그때는 백끝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까워서 그것도 변화도 뭐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그때 이걸 이제 시합 때 적용하려면 세 가지 운동 그 스윙의 궤적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타격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다 연습을 하는 거네요. 뭐 어느 하나가 기본기니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그런 지도는 죽은 지도지.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짧은 시간에 이 아이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특별한 기술이 아닌데 리틀 야구나 프로 선수나 훈련하는 거는 공적 핸들링 하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기본이 완성이란 말이 있는데 진짜 기본이 완성이에요.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면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게 뭐냐면 기술적인 것도 하지만 멘탈적으로 주로 많이 하는 게 반복. 끊임없이 반복하면 뭐가 된다?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스터가 되는 거잖아요. 한 분야의 박사가 되는 건데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거죠. 동작적인 반복도 필요하고요. 기초니까 그 다음 이제 상황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CD 배팅 위주로 저희는 많이 해요. 뭐 피차 올려서 직구 변하고 던져서 많이 하는데 그냥 플리 배팅은 의미가 없고 또 뭐 그렇게 주는 피차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또 왜 그랬냐면 우리가 운동장이 넓으면 풀배팅 시간을 뭐 머신 놓고 막 많이 치는데 운동이 좁다 보니까 좁은 운동장에 짧은 시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프리배팅은 게이지 안에서 그냥 치고 거의 이제 워밍업 끝나고 디펜스 끝나면 바로 시드배팅 들어가요. 피차 올려서 그 대신 피차들은 이제 코치 뒤에서 자세도 잡아주고 공 배합도 가르치고 바로 피칭 시간이 없어요. 저희들은 아이들 뭐 피칭 많이 시키면 또 부상도 오고 하니까 그냥 펑고 많이 받고 이제 시뮬레이션 배팅 할 때 그때 그 안에 복합적으로 다 이제 교육해 버리는 거죠. 그 분야는 이제 다이키 코치가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제일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초등 리틀 때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성장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급성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때 우리 아이가 재능이 있는지 또 공을 던지는데 막 시속 100 이상 나오고 하는데 저게 재능이 있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애들보다 성장이 빨라서 나오는 건지 뻥뻥 치고 힘이 실리는데 저게 정말 재능이 좋아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애들보다 먼저 커서 그런 건지에 대한 판단을 부모들은 잘 객관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잘하면 무조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틀 때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그렇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감독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리틀 야구단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아 얘는 정말 야구 쪽으로 재능이 뛰어나니까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애도 있을 것이고 아 얘는 그냥 재밌게 취미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판단의 기준.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제 한 6, 7년 해보니까 역시 순발력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잘하고요. 그 다음에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이번 그 중계 보니까 강릉고 피차 김진욱도 보니까 아주 다이나믹하고 뭐 되게 유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주로 이제 점프하는 동작을 저는 좀 많이 봐요. 점프할 때 그 서든 점프 했을 때 그런 점프력도 보면서 하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아이들이 기대 이상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런 게. 바로 부모들은 데리고 와서 재능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재능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길게.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니까 어차피 부모가 뭐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시키고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나오고 또 결과가 못 나오더라도 야구를 통해서 배운 뭐 거기서 인성도 배울 거고 리더십도 배우는데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도 그렇고 특히 일본에서 제가 많이 활동하면서 느낀 거는 야구가 작은 촉수판 인생이다 이런 걸 일본 애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좀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야구 좋아하면 시켜서 그냥 그 안에서 운동으로 갈 애도 있고 또 공부로 갈 애도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대. 근데 의외로 요번에 그 대표팀 우리 중국 리틀 애들 대표팀 세계대 갔다 온 애 3명이 있는데 걔들 비율을 많이 들어요, 제가. 걔들 3학년 때, 4학년 때 일찍 간 애들이에요, 걔들은. 정기범이라는 애는 워낙 늦게 시작했지만 하드웨어가 워낙 좋고 양수호랑 현빈이랑 애는 들어올 때 얘가 대표팀 되겠냐 정도 뭐 특출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재능도 있지만 또 운동을 반복을 통해서 재능이 이제 내면에 있는 그 잠재력이 끄집어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재능이 바로 있는 애들은 바로 눈에 띄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성실하고 또 하드웨어가 좀 되고 하면 다른 스포츠는 안 돼. 야구는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이승엽, 이대호, 뭐 박승민이 안 빠르지 않습니까? 순간 쓰는 힘만 있으면 가능하고 또 그런 야구에 적합한 멘탈이라든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성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스포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틀 해보니까 인프라예요. 우리 허구현 의원님이 인프라 얘기하는데 뭐 진짜 어디서나 야구 할 수 있는, 지금은 리틀 야구뿐만 아니라 유소년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차고 넘치는데 야구를 할 데가 없어요. 운동장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인들은 이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뛰어야 돼요. 지자체 찾아가고 뭐 하면서 교류를 해야 되는 맞고, 어떤 우리가 선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KBO나 대한야구협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야구 인구를 그냥 다른 데 뺏기면 안 되고 이거를 자꾸 만들어서 야구를 좋아하는 꿈나무에게 어떤 꿈도 이루어주지만 또 이 팀이 많아지면 야구 산업이 발전하고 뭔가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요, 부모들이 무엇을 원할까 여기에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야구도 야구지만 이 아이들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도 원할 것이고,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야구 선수 지도자 프로 못 가도 야구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집중하면 이렇잖아. 대기업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그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것처럼 야구계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지금처럼 가면 부모들이 예. 이제 애들 다 집집마다 하나 둘인데 예. 아들 하나인데 그 야구뿐만 아니라 뭐 어떤 운동이나 특히 운동 중에서 야구를 시켜야겠다라고 선뜻 결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맞아요. 예. 아카데미가 조금 아쉬워요. 서울대 아카데미 저도 이제 2기, 3기인가 2기인데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그 문체부인가요? 그 어떤 정기 지도자 그것 때문에 어떤 상충하는 어떤 있어서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그렇게 이제 인프라가 돼서 야구장이 생겼을 때 이 아이들을 이제 질 좋은 야구를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졌으면. 그러니까 야구가 어떤 그런 그 양적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다이키야.